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의심되는 그들을 끝까지 추적하겠습니다. 오늘 서동수 대리와 김정헌 대리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대리님. 김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용의자 셋을 공개하도록 하죠. 첫 번째 용의자 한화케미칼, 두 번째 LG이노텍, 세 번째는 대림 비앤코입니다. 오늘도 뭐 용의자가 골고루 나왔죠. 네. 첫인상 어떠셨어요? 워낙 친하지 않던 친구들이 대부분이라. 대림 비앤코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내용이 좀 괜찮았었는데. 그냥 뭐 그냥 그럭저럭한 친구들. 네. 네. 어떤 오늘 수사 결과 나왔을까요? 김정헌 대리님은 용의자들 인상 처음에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단연 급등 종목이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관심 있게 볼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용의자들, 그들이 말하는 알리바이가 진짜인지 거짓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소환합니다. 한화케미칼, 알리바이는 수급을 바탕으로 추세 전환이다. 상승세 지속을 예상한다. 서 대리님? 예. 네. 수급이 뒷받침이 돼주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린다면 진짜 이쪽 업황이 이제는 좋아지는 건가? 내가 몰랐는데 사실 좋아지고 있었나?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좋아지는 건가? 네. 일단 약간 글로벌 증시 시장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유럽의 양적 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됐든 금리를 상승을 시키려고 하는 옐런의 그 계획은 6월에서 한 9월 정도로 좀 이월된 것으로 시장에서는 컨센서스를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타국 전 세계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 기조가 계속 지속이 되고 유럽의 양적 완화 3월부터 들어서 외국인의 코스피에 대한 자금 흐름이 미약하긴 합니다만 1천억 원 정도 수준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자본재라든가 산업재, 소재 관련해서 시클리컬한 종목들에게 좀 뭐 묻지마식 바스켓 매매가 좀 들어오고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전략으로는 코스피 종목들 이런 시클리컬한 종목들도 조금 가져가면서 기존의 코스닥 주도주들도 그대로 가지고 양쪽으로 바벨 전략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다른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했을 경우에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회사 본연적으로도 사실 유화산업도 문제지만 하나솔라원이라는 이제 자회사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많이 좀 눌렸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돈도 좀 들어오기도 하고 회사 본연으로도 뭐 삼성 쪽에 회사를 또 인수를 하게 되면서 유화산업 쪽에서 약간 좀 뭐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뭐 쓸데없는 자회사들 매각을 통해 가지고 부채를 감소시키는 모습들, 뭐 180%가 넘었던 부채 비율이 한 60%까지 이렇게 줄어든 걸로 뭐 판단이 되는데, 뭐 경기 회복이 되게 되면, 아주 그냥 눌렸던 주가가 쇼커버링과 같이 함께 어느 정도 수반이 되면서 주가가 오르는 것은,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 사실 제가 이거를 사라는 얘기인가요? 라고 하면은, 네. 아니라고 당연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가지고 있어도 나쁘지 않다.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계신다면, 네. 조금은 더 지켜봐도 되지 않겠느냐. 네. 그럼 위험 의견이신가요? 석방입니다. 네. 아직은 석방이면- 조금 더 오를 수 있어요. 석방이면 매수도 가능하다는 의미까지 내포를 하는데. 이제 네. 매수는 이제 제일 센 친구한테 붙어야 되겠죠. 네, 이 섹터 안에서 그렇죠. 네. 오늘 가장 많이 오르는 요즘 쪽에 이제 이 부대장과 같이 3위 업체, 2위 업체 이렇게 같이 오르는 강세장은 지금 현재로서는 아니기 때문에 네. 1위 업체가 아니고서는 좀 사기는 좀 그렇습니다. OCI 쪽이 좀 더 낫다. 자,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하나케미칼만 놓고 봐도 좀 개선되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 좋아지는 분위기를 타고 충분히 추가 상승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정헌 대리님,
자, 첫 번째 수사 한화케미칼인데요. 근거들 알아볼까요? 네, 저도 하나케미컬에 대해서 위험하다는 입장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먼저 그 근거로서 첫 번째 그 지난 4분기 매출액은 전년과 유사했으나 영업이익은 182억 원으로 정년 동비해서 한 62% 감소한 상태입니다. 유화산업의 경우 제품 가격 하락과 그 폴리실리콘 가격 손실 반영 등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또한 그 태양광 산업 묘들 가격 하락으로 영업 손실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태양광 관련 종목들이 최근 양해를 계기로 중국 정부의 친환경 대체 에너지 정책 강화에 따라 그 기대감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양해에서 대기오염 등 환경 문제가 비중 있게 다뤄지면서 태양광 등 중국 관련된 그런 대체 에너지 업종이 기대감이 커지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중국 중앙TV에서 유명 앵커의 그 대기오염 문제를 고발한 다큐멘터리가 중국에서 화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그 대체 에너지 업종이 한층 더 각광을 받는데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위험 입장을 제시해드린 이유는 최근 그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힘입어서 최저가에서 한 60% 정도 상승해 있는 상태인데 급등에 따른 그 추가적인 가격 상승에 따른 그런 부담감은 있는 만큼 저는 위험하다는 입장을 제시해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화케미칼 수사 결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한화케미칼, 화학 쪽, 유화와 태양광을 같이 하는 한화케미칼이라는 용의자. 최근에 시클리컬 업종의 강세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조선, 화학, 건설 같은 소재 산업재 섹터들을 또 이렇게 경기 순환형 업종이다 라면서 이런 시클리컬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 섹터들이 이 추가적으로 수급이 풀리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상승세를 더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는 시장의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기업 내부적으로 봤을 때도 부채가 줄어드는 부분들, 또 최근에 M&A에 따른 시너지 효과, 또 더불어서 중국 쪽의 양회에 따른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적인 그 대체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화케미칼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신규 매수는 다소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저희는 증거 불충분으로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LG 이노텍,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올해 성장세 지속이 전망된다. 장기 이평선 돌파, 긍정적이다. 장기 이평선을 돌파했어요. 예. 네. 이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또 생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정도 왔으니 많이 왔다라고 봐야 될지. 또 LED 업체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괜찮은 업체잖아요, 이 기업이. 그렇죠. 네. 포션 자체가 LED 쪽으로 일부분 있었던 부분이지만 사실 주가가 많이 떨어졌던 트리거 중에 하나가 LED 쪽에 이제 가격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서 대만이라든가 중국 쪽에서 이제 칩 가격 이런 하락으로 인해서 LED 업체들이 서울 반도체를 비롯해서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큰 낙폭을 보였었고, 최근 들어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존 사업으로 가지고 있는 카메라 모듈이라든가 스마트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ASP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약간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화수 경쟁이라는 것은 지금 계속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핫하다고 느끼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삼성 갤럭시 S6 같은 경우 전면에 500만 화소의 카메라를 집어넣었던 거를 생각해 봤을 때, 타 로컬, 중국 로컬 업체라든가 우리 LG전자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 업체들도 화소수를 넓혀가면서 카메라 모듈의 ASP가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LED 쪽에 대한 산업에 대한 센티멘트가 약간 개선이 되는 모습들도 좀 주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가장 큰 것은 자동차 부품 쪽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들. 네. 이런 신규 사업에 진출했다. 수주 잔고가 1조 5천억인데 7천억 관련, 5천억이었나요? 관련된 수주가 5천억이 자동차 신규 부품 2조 5천억이 지금 들어가는 부분을 보면
자동차도 결국에는 전자제품화가 돼가는데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이 LG이노텍의 부품들이 여러 가지가 좀 적용이 된다고 한다면 신규 사업이 매출이 붙고 마진이 어느 정도만 유지가 되면 외형 확장에 대해서는 의심이 없다라는 측면. 스마트카라는 게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시점이 저는 금방 올 것이다라 1, 2년 안에 올 것이다라고 네네.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상위 스트리머 밸류체인 최근에 보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는 약간 좀 모멘텀 좀 다르긴 합니다만 네. 삼성전기도 어떻게 좀 많이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 그리고 새로운 엔진이 탑재가 되기 때문에 좀 좋아 보입니다. 삼성전기는 또 지금까지 많이 올랐어도 PBR 측면에서도 1배 내외로 예. 여전히 싸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LG이노텍이 자동차 부품 쪽에 앞으로 성장성을 기대한다고 하셨는데 LED 말고 자동차용 부품 또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있나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자동차의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인가요? 한 2년, 3년 안에 미국에서 이제 법제화로 실행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좀 퍼질 가능성이 큽니다. LG이노텍 하면 카메라 모듈 아니겠습니까? 물론 1, 2년, 2, 3년간의 자동차에 들어가기 위해서 2, 3년의 시험 주행을 해서 안전성이 좀 입증이 되는 그런 내구성을 확인이 좀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큰 그림에서 일환으로는 그리고 자동차의 카메라가 계속 늘어나고 전자 관련된 전자제품이 전체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봤을 때 LG이노텍의 부품이라든가 만들고 있는 프로덕트들이 자동차 업체 엔드단으로 들어가지 말 이유가 전혀 없다. 네. 예. 사실 그 브랜드로서는 LG그룹이라는 것이 아직은 뭔가 한 시장을 완전히 석권하지는 못했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등주다 이런 인식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품단에서는 LG이노텍 충분한 어떤 프리미엄 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좀 그거 삼성전기가 더 낫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엄청난 프리미엄을 부여하기는 어려운데 그렇지만 그 사이즈가 되는 IT 부품 회사가 이러한 신규 사업의 진출을 누구보다도 빨리 좀 준비하고 했었다는 네네. 부분은 네. 좀 높이 평가받을 만하고요. LG그룹은 우리는 항상 2등을 한다라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좀 선제적으로 삼성에 쫓아가지 않고 먼저 선제적으로 이쪽으로 좀 진출한 게 아닌가. 삼성전자는 사실 삼성은 좀 다른 데에다 영향을 좀 많이 집중을 하긴 했었죠, 사실. 네, 그러면 현재 지금 최근에 뚫지 못하고 있는 가격대 11만 원 선 이상에선 밀려내렸거든요, 항상.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지 석방 위험 검거 중에서 어떤 의견이시죠? 시간의 문제일 뿐 저는 네. 된다고 보고 있고요. 11만 원 문제는 아닐 것 같고 훨씬 더 이상 갈 수 있다고 보고요. 석방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원 대리님, LG이노텍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 LG이노텍에 대해서 알리바이가 성립한다는 입장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근거로서 첫 번째, 1분기는 비수기였지만 카메라 모듈 부분 성장세, 그리고 LED 부분의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규 차량 부품의 수주 물량이 확대된다는 점 또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 제가 제시해드린 근거는 제품 다변화를 통해 제품군이 차량 부품군이 좀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 차량 부품은 작년 5,326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올해는 시너지 효과가 큰 차량용 카메라 모듈 그리고 차량용 LED 등 차량 제품의 다변화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LED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품군 영향으로 LG이노텍의 경우 가격 메리트 구간에 진입한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 12월 박스권 하단에 있던 95,000원 그리고 상단인 120,000원 이 사이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현 가격에서 전 고점 돌파에 주목이 필요한 그런 시점인 만큼 저는 지금부터 보셔도 괜찮다고 알리바이 성립한다는 입장을 제시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LG이노텍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IT와 자동차를 전방 산업으로 가지고 가면서 그 부품 업체로서 앞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여전히 가격적인 매력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1분기 실적 전망도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무난할 것이라는 전망, 오늘 저희 증거로 제시가 됐습니다. 특히 차량 제품 쪽으로 다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이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에 따라서 LG노텍 전고점을 돌파하는 흐름 기대하면서 두 분 모두 석방 의견 주셨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입니다. 대림 비엔코. 알리바이는 단기 급등에도 불구하고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사고는 싶으나 또 건자재 쪽 다른 쪽을 봐야 되는 건지, 워낙 이쪽이 많이 들썩이다 보니까 어떤 증거를 보고 확신을 갖고 베팅을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부분들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증거 대주시죠. 일단 이 친구가 지금 주가가 급등했던 이유는 최근 들어서 2013년도에 영업이익을 뭐 한 10억, 20억 수준밖에 못 내던 친구가 작년 들어서 80억을 갑자기 낸 것이 2월 10 며칠 날 뭐 나왔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서 주가가 그냥 3,500원에 있던 건 뭐 7,000원대로 이렇게 2배가 올랐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면 올해 실적이 분명히 받침이 돼야 된다는 측면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확인이 안 됩니다. 회사를 좀 굉장히 가보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가서 확인을 좀 해보고 싶은데, 최근 들어서 리모델링이라든가 재건축 관련된 법안들이 굉장히 조금 완화가 되면서 이런 리모델링 관련된 건자재 쪽에 훈풍을 불어다 준 것도 사실이고, 센티멘트가 계속 개선이 되고 있고, 작년에 80억 했으니까 올해 뭐 한 100몇십억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거 확인이 안 돼서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네. 이런 실적 모멘텀이 이어지게 된다 그러면 추가 상승도 분명히 가능할 것이고, 그렇지만 실적이 없게 되면은 이제 뭐 테마주처럼 이렇게 되면서 다시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그러다가 혹시 이제 제가 한번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중국 모멘텀 같은 건 없을까 하면서 이제 검색을 좀 많이 해봤더니, 대림 비엔코가 이제 욕실에서 뭐 변기하고 이제 뭐 욕실 용품들 이런 것들 이제 뭐 도자기로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요즘 뭐 비데에도 내재화 시켜가지고, 웬만한 아파트들 요즘 나오는 거 보면 비데 따로 붙이는 게 아니라 내재화가 돼 있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그 내재화돼 있는 네. 그 내재화돼 있는 프리미엄 비데를 만듭니다. 그래요? 예, 근데 네. 이제 좀 이게 좀 뭐 방송이 부적절할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인들이 이제 뭐 약간 그 화장실 쪽 문화가 굉장히 좀 수준이 낮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낮은데 이 친구들이 이제 뭐 대충 이리저리 그냥 볼일을 보다가 최근 들어서 이 화장실에 이제 이런 변기에 좀 관심이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도 뭐 불과 그리고 이제 몇 년 됐어요. 물론 지금 상하이라든가 이제 북경 같은 베이징 같은 경우는 GDP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상류층 같은 경우에는 비대 니즈가 굉장히 상당히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비대 보급률이 지금 5%도 좀 안 돼 있는 상태죠. 우리나라는 얼마나 되죠? 그건 제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근데 엄청 이게 궁금한데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얼마인지? 한국 밥솥으로 밥 지어 먹고 네. 밥 먹고 뭐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는 아무데나 마무리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변기에다가 마무리를 하게 되니까 이게 어느 정도 모멘텀이 이게 있다. 예. 내재화된, 그러니까 비대 전문 업체들도 많잖아요. 예, 맞죠. 예, 이거를 뭐 중국인들이 비대를 쓰기 시작한다라는 논리를 또 가져오면서 대림 비엔코 모멘텀으로 붙이기에는 조금 기약이 있지 제가 않을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네. 단서들을 찾아가 만드는 이제 주가가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제가 그림을 일단 한번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그렇지만 지금 주가가 2배가 오르고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김정은 대리님이 위험이라고 하고도 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모든 주가 상승 트리거 중국 진출이라는 거는 이제 가장 환호받는, 그리고 그렇죠. 한국 제품이라면은 프리미엄을, 지금 황금 시대 아니겠습니까? 중국에서 한국 메이커라는 프리미엄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황금 시대에 이런 이야기까지 좀 해가지고 붙일 수 있다면, 증거도 가지고 와주셨는데요.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매출의 실체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상하이에 가서 그림 한번 보시죠. 상하이 같은 데 가가지고 무슨 박람회에서 프리미엄 비데를 이제 뭐 제시를 하면서 뭐 IS 동서라든가 로얄 앤 컴퍼니 이런 회사들이
그 욕실 시장, 중국 욕실 시장에 손을 이제 노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한번 이런 것들이 본격화가 되고 매출로 일어나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네. 여기에다 막 붙여가지고 주가를 올리기에는 괜찮다 이거죠. 자, 아까 그 스토리 네. 괜찮지 않습니까? 밥솥으로 밥 먹고 마무리하는데 변기에다가 하고. 저도 네. 생각해본 내용이기도 한데, 네네. 예. 근데 이제 중국에서 가구 같은 경우는 저는 가구 쪽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업체들이 기술력이 또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고가 라인 같은 경우에 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베이도 이미 중국에는 뭐 대여섯 개 이미 있다고 하고요.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김정원 대리님. 네. 네. 저도 그 대림 비엔코에 대해서는 위험하다는 입장 좀 제시해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그 실적과 업황은 긍정적이지만 최근 급등에 따른 부담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실적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80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457% 증가했습니다. 이는 원가 개선에 따른 그 매출 증가에 따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과 신규 분양 아파트 증가는 동사의 수익성을 좀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 갱신에 따른 꾸준한 차익 매물이 발생하고 있고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 있는 만큼 위험하다는 입장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사 결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림 비엔코입니다. 실적 모멘텀 그리고 뭐 리모델링 시장이나 건설 업황의 호조세 지금 분위기를 제대로 타고 있는데요. 과연 추가적으로 상승 동력이 있을 것인가? 중국 시장 진출에 따른 어떤 기대감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현재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부담, 차익 실현 매물에 대한 부담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해 보도록 하죠. 이렇게 오늘 한화케미칼과 대림 비엔코가 위험 분류됐고요. LG노텍 석방 됐는데요. 가격 전략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LG노텍 현재가 매수 가능하고요. 예. 손절가 98,000원, 목표가 15만 원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원 대리님 가격 주시죠. 네, 저도 LG노텍 매수가 현재 상태 유효하고요. 목표가 12만 5천 원 그리고 손절가 9만 5천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G 이노텍 현재가 공략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른 용의자와 다시 찾아오죠.